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죠. 3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예, 그동안 3월을 시작하면서 기다려왔었던 혹은 우려해왔었던 FOMC가 이번에 열리는 주간입니다. 과연 충격이냐 혹은 이제 안도냐를 판가름하는 시간이 이번 주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는 이제 다소 좀 오히려 FOMC에서 추가적인 강도 높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안도 랠리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도 나와서요. 이번 주 일부 좀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알려진 악재는 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요. 시장엔 무엇을 봐야 될지 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얘기들 하는데요. 그 밖에 이번 주 주요한 변수를 체크하면서 주 초반의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2493이었습니다. 2500 돌파 시도가 이번 주에 나타날 거란 얘기이고요. 야간 선물도 0.15% 올랐습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소폭 올랐는데요. 다우가 0.29%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상승률로는 뭐 0%가 나오는데 포인트로 보면 0.25 포인트 정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좀 했습니다. 기술주보다는 다우의 전통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예, 월요일장 출발 포인트들 지금부터 짚어갑니다.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이번 또 한 주도 힘을 낼 수 있을지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도 뭐 불안불안 계속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쫄 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증시에서도 그런 꼬리가 괜찮은 흔들을 나타냈는데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그 이슈들, 변수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를 정리해 왔고요. 네. 네 가지로 나눠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얘기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뭐 다음은 누가 잘리네 마네 뭐 얘기들 많더라고요. 요즘 트럼프 굉장히 바쁘게 뭐 펜때 굴리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정리한 이슈는 지난번 행정서명 이후에 대응들입니다. 행정서명 이후에 이제 15일이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번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되려면 이번 주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철강 관세에서 빼달라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별로 조금씩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이번 주에 대한민국 관세부가 대상에서 빠진다 만다 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친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빠지느냐 들어가느냐가.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그냥 팩트만 놓고 말씀드리면 일단 EU권에서는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맞짱을 뜨겠다라는 이 포부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 관세 부과를 현실화시키게 되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호기롭게 뭐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빼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중국한테는 개별적으로 추가 관세를 때리네 마네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이 조치가 현실화되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 쪽에 가장 관심이 모아질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보잉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중국이 뭐 농산물이나 뭐 사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수입을 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대미 수출 부분에서, 대미 수입 부분에서 중국의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건 항공기. 그러면 보잉 주가 한번 보셨나요?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래도 안 보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차트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보잉 주가 한번 보시죠. 보잉 주가가요, 정말 아주 대차게 올랐어요. 이 기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 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음봉의 연속성을 보고 계신 거고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한번 맞짱을 뜨자라고 얘기했을 때 산업적으로 항공기 이 수입 부분에서 좀 우려가 생길 거다. 한번 중국도 내가 한번 너네들에서 수입하는 쪽에도 관세라는 걸 한번 때려볼게. 보복 관세를 때려볼게. 라고 얘기 나오면 다칠 게 보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반응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100%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100%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는 거고, 뭐 전면전으로 치닫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예상보다 강할 때, 그때는 뭐 실제로 교역량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펀더멘탈이 조금씩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죠. 이번 주 FOMC니까 실제로 점도표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점도표가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큰 폭으로 오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물가 상승이 나타난 지 사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너무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는데도 연준이 좀 골치가 좀 아플 거고요.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아야 금리에 대한 스케줄도 좀 앞당겨 올 텐데 최근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은 뭐 성장률 상향 요인, 뭐 추가적인 감세를 한다, 뭐 어쩌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추가적인 성장률 이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만 뭐 최근 보호무역 얘기가 대표적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연준이 무리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인데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날선진 분들이 몇몇 개 나오겠죠. 그 대답을 얼마나 제롬 파월이 잘 피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반영되는 거는 목요일 아침 시가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관심 모아지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 KRX 300 선물 지수가 출범을 합니다. 세 번째 이슈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날 출발하니까 뭐 다음 주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먼저 움직일 거예요. 이번 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뭐 어디서 추종 ETF가 며칠 날 출범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종값들은 말 그대로 미지수 값입니다만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어떤 스킵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은 다 정답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 들어오면 41.2% 정도는 뭐 상당 IT에 꽂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K200이나 뭐 틀린 부분이 없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사실 헬스케어 쪽이 시세가 낮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해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펀더멘탈 이슈를 녹여서 움직이기에는 약간 버거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이 시세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K200 편입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약해졌으니까 뭐 수급적인 부분이 기대치가 훨씬 더 컸어요라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증명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수급 이슈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게 이번 주의 스토리들입니다. 뭐 물론 다음 주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관심이 모아질 세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번째 이슈는 이 지배구조 이슈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제가 아침에 나와서 현대차 그룹하고 SKT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 우리 이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티가 날 테니 이게 작은 시세가 아닐 테니 그때 올라탄다 생각하자. 우리 이거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이슈다.
그거보다는 예. SKT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보면 SKT는 올랐고 현대차그룹은 되밀렸어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총장에서 별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었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코멘트들이 몇몇 개라도 좀 추가적인 힌트를 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한 건데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그룹은 좀 밀려섰어요. SKT 주총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 표에서 한번 보시면 원래는 2000년도에 도입했었던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서 이 표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예. 사실 이 지주회사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세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해서 기존의 주식들을 팔지 않고 주식으로 박아서 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양도세 이슈가 발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꾼 주식 팔 때까지 유예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너가 자기네 회사 지주회사 주식을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이 자금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도입해서 연장을 계속 치고 박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이 표만 보면은 그럼 또 연장되겠지. 그러게요.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삼성이 지주사로 간다는 법안은 이제 자기네들이 드랍 선언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법안 연장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삼성인데 이 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는 지주회사로 건너갈 때 세금 내란 얘기거든요. 양도세 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법안이거든요. 그럼 이 법안을 피하기 위한 수요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벌써 작년 말 올해 초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았죠. 지주회사로 건너가는 흐름들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거고 이 준비를 하고 나면은 딱 니즈는 오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지분율이 낮으니까 배당을 때리면 바깥으로 흩어지는 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로 가게 되면 오너들 지분이 높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때리면 본인들 주머니로 상당 부분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을 시장에서는 또 나쁘게 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 현대차그룹은 주총 이후에 추가적인 스케줄이 나오는지,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 묵었던 이슈고 SKT 쪽이 금주에 발표 가능성이 좀 있는지, SKT가 나오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들어 올리자는 이슈거든요. 다음 코너에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이 지주회사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지 요걸 지켜보면 제가 정리한 4가지 이슈니까 이번 주 중대한 포인트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시장의 핵심 변수들 봐주셨고요. 시장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수급, 사실 우리가 시세 필요하면은 기관 수급 보는 거고 방향성 필요하면 외국인 수급 보는 거다라고 사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좀 섞어서 드렸던 게 삼성전자 시장 방향과 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고 삼성전자가 주가지수 선물과 상당 부분 세트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일단 선물 쪽 한번 보시면 선물 쪽이 매수의 연속성으로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좀 아직 예, 최근 쪽에서 보면은 과거처럼 하루에 7천억, 8천억 이렇게는 안 팔아요. 이렇게는 안 파는데
좀 약하긴 합니다만 매도가 찍혀 있고 매수의 연속성을 좀처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주판하기라는 걸 튕겼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이슈라든지 이 미국의 보호무역 이 스케줄 나가는 거 보고 의사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상당 부분 들었겠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꺾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큰 폭으로 외국인 선물의 매도 연속성이 찍힐 겁니다. 티가 날 정도로 찍힐 거예요. 하루에 5천억, 6천억 팔고 다음 또 팔고 한 1조 원 팔고 이게 연속성으로 찍히면 사실 이번에는 지난번 저점 자신할 수 없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좀 떨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의 세트 반응에서 봤을 때 얼마 전처럼 세게는 안 사는 것 같아요. 하루에 14만, 10만, 3만, 요 정도 매입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팔지 않는다 정도? 네, 요 정도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세트 반응도 깨졌고 시장을 추가 반등으로 이끌고 가는 탄성도 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탄성이 안 나오죠. 2,500을 강하게 뚫는 양봉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수급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좀 풀리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을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한 차례 큰 매도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2월달 부분들 그리고 3월달 좀 기었고요. 그리고 3월 초 들어가가지고 2월달 좀 기었고요. 3월달 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틀 거래일인가 세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는 매수를 좀 돌린 상황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한 차례 왕창 팔고 지금 밑에서 머리를 살짝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으로 다시 꺾으면 사실 시장이 좀 약해진다라고 보는 거고 최소한 기울기가 좀 눕더라도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거고 이번 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들이 FOMC도 그렇고 미국의 보호무역 스케줄도 그렇고 시장 기대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이어가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뭘 샀는지를 보면 좋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뭘 살지도 대략적인 감이 오겠죠. 일단 외국인 쪽만 보면 최근 1개월입니다. 막대기가 올라온 쪽을 보면 되겠죠. 혹시나 IT. 네, 딱 IT에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을 비롯한 에너지 그리고 죽으나 사나 지금 헬스케어, KRX 300은 상당 부분 준비하고 있는 기관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딱 패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르네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쪽으로 추가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SKT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요일 날 이 주총장에서 몇몇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요즘 다니면서 기자들만 만나면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좀 퍼뜨리고 싶어 한다라는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네요. 네, 심플하게 보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SKT 밑에 달려 있습니다.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죠. 너희 둘의 시너지는 뭐냐? 그러면 설명하기가 조금 약한 논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옆표로 보시면은 SKT를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인적 분할은 많이 봤으니까요. 회사 하나를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쪼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리죠. 그럼 지금 하이닉스를 끄집어 올리고 싶어서 분할을 때린다라고 하면 어디 밑에 달리겠습니까? 당연히 지주회사 밑에 달리겠죠. 그러면 지주회사가 SKT 지주회사가 쪼개진 지주회사가 하이닉스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중간 지주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SK는 예전에도 보면 SK가 있었고 SK CNC가 있었고 그 밑으로 회사들이 달려 있었던 옥상옥 구조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죠. 그럼 이번에도 왈가왈부 말들을 끌고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쪼개진 SKT 지주사는 SK와 합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 하이닉스가 어디 달리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최대 주주 밑에 SK 밑에 SKT 사업회사와 동급으로 하이닉스가 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배당만 예를 들어보죠. 하이닉스가 요즘 돈을 잘 벌어요. 그럼 하이닉스가 이제까지 배당을 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배당 어디한테 줘야 되나요? 지금 구조에서는 SKT로 넘겨야죠. 그럼 여기서 배당 받았으니까 SKT는 뭘 내요? 배당세를 냅니다. 네. 그럼 SK텔레콤이 받은 배당금을 또 재원으로 해서 SKT도 돈 잘 버니까 SK로 배당을 또 때리죠. 올려주고, 네. 그러면 SK는 배당 받으면서 또 뭘 내죠? 세금 내고. 배당세를 네. 또 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두 번 녹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SKT 돈 벌어서 SK로 올리고 하이닉스 돈 벌어서 SK로 올리면 이거는 배당을 두 번 안 내도 됩니다. 예. 그 시나리오도 가면 뭐 결국은 SK가 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가치를 네. 재평가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지주사 SK를 재평가할 수 있는 이슈도 될 수 있고요.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사업회사만 띄워놓고 주가를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뭐 사실 하나짜리를 반으로 쪼개면은 이제까지의 지주회 구조 분할 스토리에서는 1이 넘는 케이스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는 좀 너무 많이 봤었던 이슈고 네. SKT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요. 이번 주에 이거 현실화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수들이 좀 있고요. 지켜봐야 돼서 기대감은 있지만 또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강하게 가기도 좀 어려운 네. 국면이라면 전략은요? 네. 네. 일단 FOMC도 FOMC입니다만 트럼프 입에 달렸다라고 보는 게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선심성으로 최강 강세 예외 국가들을 쭉 풀어내면 아마 이번 주에는 FOMC 이후에 안도 랠리를 구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부딪히는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시장의 우려는 다소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중국이 좀 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인내심이 추가적으로 시장을 지탱해 주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